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5월 25일 일요일 송영선TV 시작하겠습니다. 까까미 까도 미담. 김문수 후보가 유세를 하면은 국민들도 이때까지 몰랐던 자신의 치적과 업적이 그리고 행정력이 드러납니다.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과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그러나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연설을 듣고 있는 국민들이 그것도 김문수 작품이야. 내가 GTX를 그렇게 타고 다녀도 이 GTX를 기획하고 설계한 게 김문수의 아이디어라니. 야, 놀랍다. 그리고 평택에 이 삼성전자 유치한 것이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뺏기지 않고 여기 붙들어 둔 것도 김문수의 작업이야. 와, 대단하다. 질투가 났습니다. 이재명이. 너만 대단하냐? 나도 대단하다. 오늘 좀 자랑해보자. 어제 시흥시 유세에서 이재명 제대로 창피당했습니다.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국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 오만불손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시흥 유세에서 웨이브파크를 가리키면서 이거 내가 경기도지사 할 때 해낸 거야. 지사 할 때 말이야. 부산 기장에 인공 서핑장을 만들려고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데 부산시에서 2년이나 되도록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질질 끄는 거를 시흥시장하고 업체들을 내가 꼬여서 이 양반의 이재명의 용어에는 자기 평상시의 생활의 용어들이 행동 패턴의 용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꼬이다, 유인을 하다, 살살 꼬이다. 시흥시장과 업체들을 꿰어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을 해서 이 뭡니까 이거? 사기꾼들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꼬다, 유인하다. 유인을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 만에 2년도 안 되게 해치웠다. 이재명 경기도가 그렇게 신속히 큰 기업을 유치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나섰습니다. 김문수가 자랑하니까 김문수는 사실 자랑이 아니라 팩트를 자기가 한 업적에 대해서 팩트를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나도 이런 거 했어. 자, 반응이 어땠습니까? 지금 이 거북섬에 있는 웨이브파크 상가들이 87%가 공실이라는 겁니다. 평균 공실률이 8 내지 9%. 지금 최악인 경우가 울산 지역이라는데 거기도 20 내지 25%인데 87%가 공실률이에요. 13%만 입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점된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한 달에 관리비와 이자 600만 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까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자기 자랑이라고 지금 났습니다. 부산시가 안 하는 걸 말이야. 내가 시장하고 말이야. 업체들을 동원해가지고 살살 부산에 가가 꼬여가지고 말이야. 2년 만에 그 작업을 해낸 거야. 이렇게 엄청난 걸 해낸 거야. 거기에 유세를 듣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장사 잘 되죠? 유세 듣던 사람이 장사 안 되는데요. 장사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걸 2년도 안 되는 시간 내에서 이걸 완공한 건데 장사 안 될 리가 없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적을 했습니다. 페북에. 정치는 치적이라며 한 번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시흥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유세장에 오르기 전에 현장의 실상부터 파악했어야 한다. 내 자신도 사실은 이 상업용 부동산 부담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내가 많이 하고 있다. 이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과잉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가가 제대로 장사도 안 되고 그리고 확장 경제도 이미 멈췄다. 사실 지금 오프라인
상가가 제대로 되는 데가 없습니다. 온라인 상가예요. 자, 우리 자신들도 전부 쿠팡이니 말하기 언급하기 불편하지만 중국 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어떻게 오프라인 장사 상가를 지어 놔놓고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래도 제대로 안 돌아가더라도 현실 파악이라도 좀 해서 도리어 그 자리에 올라서서 상가 연단에 올라서서 상가를 운영하는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했더라면은 표가 나왔겠죠. 지지 발언이 나왔겠죠. 이재명 잘한다는 박수가 나왔겠죠. 도대체가 당신은 여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조차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당신이 이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만든 당신의 업적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니 복장을 칠 일이다. 뭐하고 똑같아요? 커피 원가 120원. 커피 장사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120원 커피 원가 어디 가서 구하는지 한번 구해봐라. 대소변을 구분 못하는 말이라도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소상공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섰다면은 거북섬의 웨이브파크를 중심으로 한 상가 공실률이 87% 아니라 나라 전체의 상업이 다 무너질 거다. 감도 없고 관심도 없고 파악할 노력도 안 하고 이 소개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마저 전부 문을 닫는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그렇지 87%가 문 닫았다는 건 이게 폐허도시가 된 거예요. 유령도시가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얘기했죠. 이거 커피 원가 120원 하는 문제 릴레이로 계속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파 한 단, 대파 한 단 850원 가지고 총선을 이긴 게 민주당이야. 어떻게 이겼냐고. 파 한 단 850을 대통령이 이마트 가서 평균 2,200원 내지 2,500원 하는 파 한 단을 보고, 사실은 그때 소비자 가격이 그 정도였는데 거기에 이마트에서 한 점원이 나와서 제대로 된 브리핑을 대통령에게 해준다고 한 얘기가, 이게 특별히 서플라이가 공급이 한꺼번에 될 때는 우리가 850원에도 소비자에게 공급할 적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앞뒤를 다 자르고, 대통령 850원 그거라면은 받아들일 수 있고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가격이지, 이렇게 대답한 걸 악마의 편집을 해서 앞도 자르고 뒤도 자르고 그냥 반단 850원. 세상 물정 모르는 대통령. 소비자들은 끙끙 앓고 서민들은 죽기 1초 직전인데 이걸 외면한 대통령. 3주일 동안 이걸 공격해서 이종섭 호주 대사도 소환, 황상무 시민수석도 사표.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마구 내려꽂기 시작한 겁니다. 딱 3주일 남겨놓고 그 3주일 동안 민주당은 집요하게 이걸 물고 늘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커피 원가 120원은 파한단 850원보다 더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파한단 850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상황은 다 파악하고 850원 같으면 소비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지. 그건 이해가 가. 한 그 부분만을 앞뒤 다 잘라 파한단 850원? 요것만 딱 마의 편집을 한 걸 가지고 부각시켜서 국힘을 선거에서 참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커피 120원 가지고 국힘은 끈질기게 민주당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국민경제, 소비자경제, 소상공인의 아픔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경제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백현동에 수천억을 수천억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국토부 압력에 의해서 했다는 거. 사실은 김인섭 개인이 얘기해서 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토지 등급을 올린 거야. 그렇게 로비한 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압력에 의해서 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 측근들이 몇 명이나 목숨을 끊게 하는 이런 대통령.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reinforcement. 강화하고 또 강화하고. 이게 뭡니까? 빨갱이들, 공산당들이 하는 교육훈련 방법입니다. 되풀이 해서 머리에 완전히 각인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왜 보수는 안 하느냐고요? 커피 120원, 커피 원가 120원, 한 4, 5일 떠들다가 조용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릴레이식으로 계속 나가라. 그들은 판단 850원 가지고 댓글로도 공격을 하고, 유세장에도 이 무슨 헬멧 같은 거에다 꽂아놓은 모습 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의원들끼리 댓글 릴레이도 판단 850원 가지고 희화화하는 글들을 끊임없이 올리면서 국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끈질김이 없으면서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김문수의 피나는 노력, 후보의 진정성 있는 정말 선거운동 하나만으로는 지금 어렵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울퉁불퉁한 길들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단돈 10,000원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 자리를 훔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김문수를 포옹하면서 도와주겠다 얘기해놓고 지금 나서서는 김문수 지원해달라, 나는 자연인으로 살겠다. 그분 산으로 주소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4분 오열되는 가운데서 김문수 후보 혼자서 맨발에 피가 나도록 뛰고 있습니다. 국힘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없는 사실 가지고 공격하자는 것도 아니고, 없는 사실 가지고 과장하자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내자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아픔과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경제 전문가라고 치며 백현동 그 위협을 이루어냈으니까 나는 경제 전문가다?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어요. 백현동 대장동의 12배가 큰 광교 신도시를 나는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 광교 신도시를 만들면서 단 한 사람도 목숨 끊은 사람도, 부정부패로 쇠고랑을 찬 사람도,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없었다. 이거보다 더 명쾌하고 클리어한 게 어디 있습니까? 후보가 이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뻔합니다. 자,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영학, 호텔 경제학, 돈이 돌았으니까 됐다고요? 허공에서 돌리는 거죠. 이거 완전 이재명식의 경제학이야.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커피 원가 120원. 그리고 폐허 도시가 된 이 시흥의 웨이브파크에서 장사도 알려줘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국민이 고발해야 됩니다. 뭐라고? 국민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앞에 대통령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해요. 자기가 경제 전문가라고. 이게 바로 선거운동이에요, 여러분. 국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열흘 남긴 이 기간, 9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커피 원가 120원으로 매도하는 그것밖에 모르는, 사실은 국민경제를 전혀 모르는 이재명에 대한 국민에게 고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그 김문수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이재명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꼴보기 싫다가 아니라 내 자신의 경제에, 내 자신의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